때는 우리가 지수 법칙이 아니라 지수 함수라는 말이 붙습니다. 얘들아, 지수 함수에 있던 뜻부터 한번 살펴보자. 뜻. 자, 지수 뒷글자에 함수가 붙었다는 건, 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말 그대로 지수 함수는, 자, 외웁시다. 지수가 변수인 함수고,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y는 같다. a의 x승 x제곱. 그러니까 지수가 말 그대로 변수인 거예요. 자, 지수 함수는 밑은 가만히 있고 지수만 움직이는 y값. 그걸 이제부터 지수 함수라고 다 부릅니다. 오케이? 네. y는 a의 x꼴을 다 지수 함수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지수가 변수잖아. 지수가 변수인 함수야.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많은 함수 중에서 밑에 있는 숫자 있죠? a는 0보다는 크고 1이면 안 된다가 기본 전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 전제도 알아야 돼. 자, 밑에 있는 수는 양수여야 되고 0보다 크다면 양수라고 되잖아? 그리고 1이면 안 돼. 왜? 1이면 재미가 없어요. 아니, 재미가 없잖아. 얘들아, 네. 이런 함수 공부하고 싶니? 밑이 1짜리 함수 공부할래? 이거는 상수함수야, 얘들아. 왜냐면 계속 1이에요. 이거 그냥 y는 1이라서 재미가 없어요. 그치? 따라서 자, 지수함수는 지수가 변수인 함수인데 밑은 0보다는 크고 1이면 안 돼요. 오케이? 마치 로그랑 비슷하지 않나? 어떻게 그렇다는 거겠지? 일단 다시 한번 지수만 생각했을 때, 자, 지수함수는 0보다는 크고 1일 땐 안 된다. 그 외에는 다 이제 이런 걸 만족할 때 다 지수함수라고 부르면, 여러분들이 그럼 지수함수는, 얘들아, 함수를 배우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함수는 원래 이거였잖아.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어. x마다 y를 쏘는 얘를 뭐라고 부르죠? 정의역. 와, 공부 좀 하셨네요. 정의 당연한 거긴 한데, 얘들아, 함수는 화살표를 쏠 수 있는 x, 즉 x라는 거에 정의역이라는 걸 약속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자, 예를 들어 얘들아, y는 같다. 밑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 하나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2짜리를 볼까? 네. 자, 대표적으로 2의 x제곱이랑 같은 건 이제부터 지수함수라고 불러요. 지수가 변수니까. 근데 얘들아, 여기 지수 자리에 당연히 자연수는 대입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이미 확장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해버렸어. 저질러버렸어, 우리는. 그래서 자, x는요, 모든 숫자를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의역은, 자, x는 음수는 양수는 중요하잖아요. 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왜? 앞에서 다 약속을 해버렸어. 지수가 음수라는 건 역수 취급하면 되고, 분수 제곱이면 거듭 제곱분이라는 어떤 숫자로 대응시키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숫자마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문제에서 정의역이 안 쓰였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실수가 다 정의역이 돼요. 지수함수는 정의역이 뭐야? x가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진짜로 다 모두 하진 않고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웠으면 뭐 할까요? 그래프라는 걸 한번 규칙성을 봐야 돼요. 자,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 자, 제가 x축과 y축을 그려볼게요. 네. 자, 근데 지금은 a의 x제곱 중에, 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밑이 1보다 클 때랑 밑이 1과 0 사이일 때는 규칙이 좀 바뀌기 때문에 따로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밑이 1보다 클 때 또는 0과 1 사이의 작은 수일 때를 일단 따로따로 조사해 볼게. 자, 만약에 얘들아, a가 1보다 크다고 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숫자 2를 한번 그려볼게. 네.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그릴 건, 자, 첫 번째, y는 2의 x의 규칙을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럼 한번 해봐야 돼. 함수라는 건 대입하면서 점을 찍어야 돼. 자, x에 1 넣으면 몇 나와요? 1,2죠. 아, 1,1이요? 1일 땐? 아, 2네. 찍어! x가 2일 땐? 여기 1이 대박. 2, 4. 4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조금만 더. x 상대하면은 2의 세제곱 8. 2,8까지 올라가네? 홀리 몰리. 자, 근데 여기까지 맞아. 자, 그 다음에 x자리에 0을 대표도 돼요.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0,1입니까? 네. 여기네. 여기에요. 잘 안 보여도 여러분들 잘 눈을 크게 떠서 보세요. 자, 그러면 몇 개의 점을 찍어봤어. 자, 그 다음에 x자리에 음수 대입해도 돼요. 예를 들어 x 몇 대입해볼까? -1. 여기다 -1뭐 나와?
2분의 2의 옆이니까 2분의 1. 즉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땐 2분의 1을 찍어야 돼. 아씨. x가 마이너스 1일 때 4분의 1. 제곱하고 역수하라는 소리니까 4분의 1 꼴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땐 y좌표가 4분의 1로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레카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그래서 뭘 알 수 있냐면 자 지수함수는 모든 x를 몇 번 집어넣어 보면은 다음과 같은 다알랑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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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런 식의 곡선이 그려진다는 게 첫 번째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자, 밑이 1보다 큰 수일 때, 즉 a가 1보다 큰 수 2라고 치면은 그런 지수함수를 매번 그리면 이런 식의 굴곡이 나타나요. 굴곡. 괜찮니? 네. 여기는 계속 다알랑말랑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계속 언제가 빨리 커져요. 이걸 수학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표현을 써요.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커진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하지만 안 끝났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뭐도 해봐야 돼? 밑이 0과 1 사이인 작은 수. 한번 이것도 해보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0과 1 사이의 대표적인 숫자 바로 0.5 또는 2분의 1 할 수 있대요. 2분의 1. 여러분 이것도 지수함수예요. 지수가 변수인 함수니까 자 y는 0.5의 x제곱 즉 2분의 1의 x도 한번 여기다가 그려보자. 아 밑이보다 작은 거 약 즉 2분의 1 정도만 예시를 들어볼게. 자 그러면 이런 변수를 막 그리면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자연수부터 대입해보자. 1제곱, 2제곱, 3제곱을 x 1, 2, 3, 4 대입해서 y값을 검산해 보면은 느껴집니까? 1, 아니 네. 이게 이거 기본이고요. 얘는 1 넣으면 2분의 1, 2 넣으면 2분의 1 중에 4분의 1. 그래서 x마다 y를 그리면 이번엔 여기가 다른 거 없나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다음이랑 말랑 하는 거지 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음수를 대입할 때가 빨리 커질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수 법칙을 공부했다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2분의 1에 이제 마이너스 5제곱이라는 거 해보면 x에 마이너스 대입하면 5제곱 한 다음에 역수하면 되니까 32분의 1, 32분의 1을 역수하면 32가 되니까 오히려 음수 대입할 때 커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아까 밑치보다 큰 걸 그리고 나서 뒤집은 것처럼 그려질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좌표를 대입하면서 느껴보면 돼. 그치? 네. 그래서 따라서 결론은 이겁니다. 자, 지수함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뭐요? 자, 첫 번째 관찰점. 자, a의 x제곱은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1보다 작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 이걸 이제부터 사람들은 증가함수라고 부르고요. 커질 때마다 커져요. 네. 근데 빨간색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x가 커져 y가 작아지는 거기 때문에 x마다 y가 작아지니까 얘를 감소함수라고 불러요. 증가하냐, 감소하냐, 오른쪽 끝이 내려갔냐, 오른쪽 끝이 올라갔냐가 기준이겠죠. 그래서 자 y는 a의 x제곱은 자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첫 번째 특이점 고정점 0,1은 반드시 지날 거예요. 이게 3의 x제곱이든 100의 x제곱이든 간에 0을 대입하면 1 나와야 되니까 밑이 1보다 큰 지수들은 무조건 0 대입하면 1 나오기 때문에 0,1을 반드시 지납니다. 마치 절편처럼 0,1을 지나요. 그치? 네. 두 번째 0,1을 지난 다음에 x가 이걸 수학자를 어떻게 보면 x1이 x2보다 작으면 아니면 얘가 더 크면 그걸 대입한 함수값 여러분들이 아마 경우에서 판때에서 공부했다면 여전히 크다. 즉 x가 크면 그걸 대입한 이 y값들과 y값들이 커진다라는 증가함수가 됩니다. 오케이? 네. 또는 이 지수함수는 얘들아 이 지수함수는 가로축 판별법 즉 x마다 y가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도 돼요. 다시 한번 엄청나게 관찰점이 많죠. 1대1 대응 1대1 함수가 되고 있는 거죠. 왜? 지수함수가 얘든 쟤든 간에 물론 일단 양 1보다 큰 것만 할게. 자 1보다 클 때는 가로축을 4번 모아도 한 번씩 만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1대1 함수도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네 번째 대응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y축 전부가 실수 공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안 맞고 있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1대1 함수까지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우리가 유리학 때 배웠던 점점 가까워지는 선. 점근선이잖아. 점점 근사하는 선, 가까워지는 선. 자, 점근선을 가지는데 그 점근선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X축이라는 곳에 닿으려 말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X축은 점근선이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함수값은 항상 여기보다 크다는 건 다 알 수 있고, 거기 책의 내용도 일단 여러분들 일단 읽어는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보시고 그냥 저런 특징들이 항상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네. 지수함수들. 물론 밑치보다 클 때는 올라가고요. 밑치보다 작을 때는 내려간다는 경향을 가져요. 경향.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는 함수의 모양이 달라진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보기 문제 1번 좀 연습해 볼 건데 보기 문제 1번이요. 보기 문제 1번. 여러분들 저거는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보기 문제 1번. 근데 여러분 저거는 그냥 말로만 그냥 풀이 같은 거 바로 보세요. 얘들아 3의 x제곱을 그리시오라는 건 밑이 3이잖아. 3이면 1보다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보다 큰 함수니까 일단 0,1을 찍고 0,1을 먼저 찍어. 반드시 지나는 점, 고정점. 그래서 3의 x제곱은 여러분들이 물론 수행평가 때 시킬지 모르겠는데 뭐 이딴 거 시켰습니까? 보기 문제 1번은 자, y는 3의 x제곱을 그리시오. 좌표평면을 그려서 x축, y축 그리시고 뭐 하자? 일단 가장 대표값 0을 대입하면 0,1을 뚫어야 돼. 점을 찍어놔. 남은 x1 대표면 3 나오니까 1,3도 찍어놔. 그리고 그 두 점을 지나면서 왼쪽에서부터 3이니까 밑치보다 크잖아. 그러면 달랑말랑하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냅다 올라가시면 돼요. 오케이? 이거는 완벽하게 안 그려도 되니까 느낌만 그리는 거야. 개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합니다. y는 3분의 1짜리의 x제곱. 아, 지수함수 맞죠? 네. 근데 밑이 몇 자리야? 3분의 1이면 0.3 아니야? 그러면 얘는 1보다 작은 밑이니까 어떤 그림 그리면 될까? 0,1을 먼저 찍어 1. 네. 그 다음은 3분의 1은 나쁜 숫자 너무 작잖아. 그래서 내려가면서 달랑말랑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곡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느낌이 밑치보다 작을 때의 특징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보기 문제 2번인데 좀 중요해 보이네요. 얘들아, 보기 문제 2번은 뭐냐면 밑이 크면 클수록 빨리 커지고요. 밑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붙으면서 그려진다라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자, 일단 볼게요. 자, 보기 문제 2번은 얘들아, 지금 직선이 4개 그려져 있니? 아우, 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각각 네. 순서대로 자, 아유, 눈이 따라오는데 초록색이 y a x제곱이고요. y는 a의 x제곱. 그다음에 얘가 y는 b의 c의 x제곱. d의 x제곱. 자, y는 d의 x제곱. 자, 두 번째 거는 y는 c의 x제곱. 그 다음에 y는 b의 x제곱. 그 다음에 y는 a의 x제곱일 때 네. 누가 더 미안해요. 자, 빨리 합시다. 미안해. 자, 얘들아, 지금 곡선인데 누가 더 큰지 A, B, C, D의 대소 관계를 비교하래. 그치? 여러분들 이미 알아요. 뭐라 해서? 자, 모든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크면은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지금 최소한 얘들아, 얘랑 얘는 네. 올라가고 있으니까 B랑 A는 둘 다 1보다는 크겠지. 네. 왜냐면 이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지수함수의 규칙이잖아. 1보다 클 때는 계속 올라간다. 그치? 근데 그리고 얘들아, 반대편에 있는 두 마리 보여? 반대편 여기 이 두 개. 자, 얘랑 얘는 1보다 작겠지. 네. 그치? 자, 근데 이 곡선들을 보면서 A, B, C, D 중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울기라는 개념은 여기서 없어요. 직선에서는 곡선에서는 기울어진 개념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서 하나의 발상이 있어요. 누가 더 크냐 작냐? 얘들아,
이게 상당히 조금 발상인데 들어봐. 아, 근데 자, 곡선 4개 중에 가장 통일할 수 있는 거. 혹시 여러분들 여기 x 중에서 1 한번 찾아볼래요?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x가 1을 그럼 x가 1일 때 이렇게 한번 세로 그어볼래? 그럼 이제 x가 1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해? 곡선에 닿는 점, 곡선에 닿는 점이 있겠죠. 네. 걔가 뭘 의미할까? 점점점점이 있지. 근데 그게 사실상 x에 1을 대입한 행동으로 볼 수 있고, 네. 이게 각각 뭐 A, B, C, D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봤을 때 이게 A만큼, B만큼, C만큼, D만큼 찍은 거 아니야? 따라서 자 x가 1인 곳을 주소하면 되겠죠. x좌표가 1일 때 해당하는 y좌표가 아까 A, B, C, D일 거 아니야? 따라서 가장 누가 더 클까? 누가 가장 클까? 아저씨들? B. 가장 위에 있는 녀석 여기 있죠. 여기 있어. B의 x제곱에 그 B가 제일 클 거야. 왜? 1을 대입한 정도니까. 따라서 B가 1등. 다음은 두 번째 단은 어디죠? 요만큼인가요? A. 요거네요. 따라서 A가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은 C. 얘랑 얘 중에 어쨌든 양수긴 양수인데 요걸 따라가는 거잖아. D인 거죠. 그래서 D 다음은 마지막 C 이렇게 순서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X가 1이 된 곳을 찾아. 즉 여기 선을 그으면 되겠어. 그러면 위에 있을수록 큰 거겠지. 괜찮니? 네. 괜찮니?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없어. 네, 보기 문제 이거. A랑 B가 자기였어요. 아 여러분들 정말로 눈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1등 누구야? 다시 써야 돼 그러면. 그러면 이거 바꾸면 돼요. 어쨌든 동부가 뭐냐면 자 x가 1인 선을 긋는다. 그러면 1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어떤 생략되는 기호이기 때문에 각각의 미팅의 수가 관찰이 된다는 거죠. 물론 거기 책에서 보시면 포커스에는 크면 클수록 그 빨리 증가한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빨리 올라간다, 빨리 내려간다.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항상 똑같아요. 수학은 일단 뭐 하나를 배우면 그거를 또 이제 뭐 새롭게 만들고 활용하기 시작하겠지. 자 그러면 이제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있지 얘들아. 자 y는 a의 x 지수가 변수인 함수를 이제부터 지수함수라고 부르고 얘를 지금부터는 가장 기본 단계라고 해서 기본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가장 간단한 상태 a의 x제곱을. 자 근데 이제부터 뭐 한다? 맞습니다. 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자, 원래 함수를 밀고 밀 겁니다. 평행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 원래 함수를 밀고 밀면 그 도형은 새로운 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행이동 공식을 좀 독특해 보시면 잡게. 자, 우리가 예를 들어 y는 밑이 2짜리고 x제곱이 있었어. 갓난 애기 상태예요. 자, 기본 형태를 이제부터 뭐 할 수 있냐면 쌤, 제가 좋아하는 숫자 x축 방향으로 3만큼 자,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1이요? 2요? 알았어, 내 맘대로 5로 합시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밀고 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행이동 공식을 쓰면 x 대신에 x 빼기 3을 y 대신에 y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그 평행 되는 식이 나오잖아요. 해볼게. 해보자. 집어넣고 집어넣을게. 자, y 마이너스 5는 같다. 이에 x 빼기 3제곱. 자, 그 다음에 상수함을 절로 이항시키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와요. 이런 걸 이제부터 지수함수가 변했다. 즉 이제부터 지수함수의 표준형이라고 읽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수학적 용어입니다. 표준형. 자, 가장 기초적인 간단한 형태. y는 ax제곱을 기본 형태라고 부르고 갑자기 y는 블라블라가 이것도 지수함수라고 부르지만 일단 조금 변한 모양을 지수함수의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자 볼게요. 자 얘들아 원래는 2의 x제곱은 졸래 쉬워. 밑 7자니까 1보다 커. 2니까 1보다 크지. 그래서 0,1을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을 거야. 자, 근데 이 기본형 그래프를 내가 원하는 만큼 기하학적으로 밀면은 당연히 밀면 되겠죠. 그러면 자 해보자. 각각의 점별로 3칸씩 이동. 근데 사실 여기 무한의 세계인데 봐봐. 얘들아, x축 만으로만 이동하면은 이게 점들이 촘촘하게 보이면서 3칸씩 옆으로 가면 이게 좀 그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3칸씩 오른쪽으로만 가도 이렇게 계속 여전히 3칸씩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말장난이에요. 확대해서 돼요. 자, 그 다음에 위로 5칸씩 올린다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 원래 거에 비해서 기본형에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원래 그래프는 2의 x제곱은 x축에 닿으려말랑하고 있었지 원래. 네. 근데 얘를 3칸, 5칸씩 순서대로 밀면 3칸씩 x축 방향으로 민다고 해서 점근선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른쪽으로 3칸 간다는 행동이 점을 순서대로 하나 숨기면 그래봤자 밀리는 것뿐이지 닿으랑 말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 y축, x축 그대로거든. 자, 근데 그 상태에서 전부 다 5칸씩 올린다고 상상을 해봐. 밀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개형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는 점근선이 x축이었다가 밀면서 y축에 이동한 만큼 그 이동한 만큼 새로운 점근선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원래는 이렇게 0층이었어요. 0층 x축이 점선인데 얘가 밀리면서 점근선의 위치도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만큼? y축으로 이동한 양만큼 점근선이 움직여지고 x축 이동량이랑 관련이 없다고. 없어요. 왜냐면 이 무한의 세계에서는 3칸씩 오른쪽 간다는 개념은 이게 밀면은 여전히 계속 y축, x축에 닿으려고 말고, 근데 강제로 5칸씩 밀어 올리면 그 과정에서 5층씩 올라가니까 x축인 게 y는 5라는 이 새로운 상수함수로 점근선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지수함수의 점근선을 결정하는 건 뭐다? x축 평이동보다는 y축 평이동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오케이? 수학적으로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국 표준형 그래프를 읽는 것만 연습하면 됩니다. 자. 자, 기본형 A의 x제곱을 자, 이제부터 x축 방향으로 몰라요.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밀고 미동시키는 새로운 함수를 이제부터 적으면 얘는 다음과 같이 써져요. A의 x 빼기 p제곱 더하기 q꼴. 물론 평이동 공식으로 해서 부호 바꾸면서 대입한다 했으면 이렇게 써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에서 친절하게 평행 이동량이 안 써있고 이런 표준형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 다시 왔다 갔다가 되돌아갈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 자, 표준형의 식이 주어져 있으면 얼마만큼 밀고 미루는지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 x축 방, 얘들아, x방향부터 지수가 0인 곳. 얘들아, 지수가 0인 곳은 조사하면은 그게 이해하는 과정에서 x축 이동량이 똑같겠죠. 이 첫 번째 늑트는 발사하는 거예요. 외우자는 거예요. 자, x축 방향의 어떤 관련은 새로운 지수가 0이 되는 곳. 네. 그게 x축 이동량이에요. 땡기는 힘이. 자, 그 다음에 y축 이동량은 어디랑 관련이 있을까? 바로 y는 같다.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수항 자리 보여? 숫자가 있는 거고. 네. 여기가 y축 이동량이랑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y는 7에 x 빼기 5제곱 더하기 4. 자,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읽을 줄 아시면 돼요. 지수함수네. 지수가 변수네. 근데 얘는 잘 읽어야 돼. 자, 함수식을 읽고 여러분들은 읽을 줄 알면 됩니다. 얘는 어떤 함수로부터 만들어진 걸까? 자, 첫 번째 이거예요.
상수항을 다 무시해봐. 그럼 여기만 이 변수 취급하면은 7의 x제곱이 기본형이었겠지. 그치? 얘는 7의 x제곱을 얼마만큼 밀고 만들어진 결과일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얼마만큼 밀었을까? 얘를 x 이동량이랑 y 이동량만 구할 줄 알면 돼요. 자, 결과물에 생긴 대로 봐. 자, 첫 번째 뭐야? 오. 지수가 0인 곳을 구해보세요. 몇입니까? 오. 이해하는 순간 5점. 얘는 5만큼인 거예요. 오케이? 네. y축 이동량 몇일까? 4. 요 바깥에 있는 숫자로 y는 요 4부분 있죠. 이렇게 읽을 줄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x축 이동량 어디 있어? 한글로 읽어봐. 지수가 0인 곳이라고 있잖아. 네. 지수가 0이 되는 곳. 그다음에 y축 이동량 어디 있어? Y. 어디 상수항 자 바깥에 상수항 있지. 지수에 영향받지 않는 저 바깥에 상수항 숫자만 있는 부분이 y축 이동량이랑 관련이 있다. 오케이? 일단 그게 첫 번째 눈에 띄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되셨습니까? 네. 지수가 0인 곳 y는 상수항 자리가 이동량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자, y는 3에 음수로 해볼까? 음수. 자, 여러분들 이런 함수식을 보고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얘는 누가 기본형이고 그 기본형으로부터 얼마만큼 밀었는지 이동량만 볼 줄 알면 돼. 첫 번째, 자 얘는 자 누구? 후. 자 얘의 기본형은 뭐였을까? 자 기본형 뭐였을까? 상수항을 잠깐 무시해봐.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야. 버려봐. 그럼 뭐가 돼? 얘가 일단 가장 기본형에서 나와서 얘는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이쁘게 말하면 뭐지? 얘는 3을 그제곱한 다음에 역수한 거니까 3분의 1의 x제곱을 같은 말인 거죠. 네. 괜찮습니까? 따라서 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즉 3분의 1의 x제곱이라는 미치보다 작은 수를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근데 그 시작은 뭐였죠? 3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기본형으로 하는 기본형이었던 그 함수를 얼마만큼 밀었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4만큼. 그냥 지수가 0인 곳을 구해보세요. 4. 몇이에요? 이해하는 순간 x 4 나오죠. 그래서 4만큼 밀 수밖에 없고 y축 이동량은 마이너스. 이 부호 포함해서 읽으면 네, 마이너스 5만큼 밀었다라고 해석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상수항을 무시한 채로가 기본형이에요. 그리고 그 기본형에 대해서 밀고 민 거는 마지막에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아, 0인 곳과 상수항 자리가 관련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일단 지수함수의 성질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볼게요. 좋아요. 자, 보기 문제 3번으로 연습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지수함수의 표준형 그리기. 자, 보기 문제 3번. 자, 다음을 y는 2의 x제곱을 이용하여 그리시오야. 자, 1번은 뭐냐면 자, y는 같다 2에 x 플러스 1승. 자, 2번 y는 같다 2분의 1의 x제곱에다가 더하기 2. 자, 세 번째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에다가 1을 더한다라는 기호입니다. 오케이? 하나하나씩 분석해보자 얘들아. 첫 번째 얘들아 1번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형 그래프를 먼저 그려요. 기본 형태. 자, 지수를 무시하면 그러니까 1제곱을 무시하면 이거 있죠. 2x제곱 기본형 바로 0,1을 지나는 배경화면을 그려요. 배경화면. 여기 지수함수의 느낌입니다. 밑치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얘를 그릴 땐 일단은 없었다고 치고 그리는 거야. 2x제곱은 그릴 수 있잖아. 그치? 네. 기본형 그래프. 그다음 뭐 하면 될까? 얘를 어떻게 바꿔야 얘가 될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수학적 어떤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얘는 뭐야? 그러니까 얘를 무시한 거에 비해서 뭐가 된 거지? x축방을 이만큼 이뤘던 소리. 마이너스 이만큼이 됐죠. 네. 그래서 이만큼 이동한 결과가 얘인 거니까 지수가 여기 곳이 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자, 해보자. 자, 원래 함수를 그리고 뭐 한다? 이만큼의 적용을 그래프에다가 해봐. 자, 이거는 이제 밀면 되겠죠? 자, 점별로 한 칸씩 왼쪽으로 가면은
점을 새롭게 모아도 굴곡이 비슷하면서 옆으로 밀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첫 번째, 2의 x 플러스 1제곱은 2의 x제곱을 왼쪽으로 한 칸씩 민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평행이동 공식을 쓰면 되는 거야. 괜찮니? 두 번째,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 이거 얘는 우리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정확히 못 그려. 근데 느낌을 그리는 게 여기서 연습하자는 거야. 자, 해보자. 자, 2번 어떻게 하면 돼? 일단 기본형을 그려. 기본형. 기본형은 뭐야? 상수함을 무시한 채. 일단 얘를 먼저 그리는 겁니다. 그럼 뭐지 얘는? 2분의 1 x 이거 그릴 수 있잖아. 왜? 밑7보다 작은 지수함수는 그릴 수 있어요. 0,1을 지나고 내려가는 그래프가 일단 기본형 그래프고, 자, 그 다음 뭐 하면 돼? 실제로 더하기 2가 돼 있잖아. 무시했다가 다시 해주는 겁니다. 자, 일단 얘를 그렸다가 그 다음 뭐 하면 돼? 얘는 뭐랑 관련 있는 거지?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올리라는 해석인 거죠? 네. 그쵸? 상수함 자리니까. 따라서 그려놓고 나서 이 작용을 해줘봐. y축으로 두 칸씩 올려. y축 위아래 방향으로. 따라서 두 칸씩 올리고 두 칸씩 올리고 느낌 있게 그리면 위로 다 올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지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과정에서 얘들아 조금만 더 강조해보자. 얘는 그러면 원래는 점근선이 x축이었다가 네. 두 칸씩 올렸으니까 가상의 점선이 생기겠지. 다음에 말하면 바로 여기가 y가 2가는 상수함수가 점근선이 될 거라는 것도 표현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모두 올렸으니까 점근선도 올라가는 거야. 괜찮니? 좋아요. 세 번째는 알았어요. 자, y는 마이너스 2의 x 그리고 여기다가 더하기 1꼴이야. 알았어요. 좋아요. 이건 좋은 질문입니다. 자, x축과 y축이 있어. 자, 여러분들 힘들어요. 자, 행복한 상상을 해봅시다. 행복한 상상. 뭐가 있지? 지금 여기서 탈출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해석하는 거야. 해석학. 여기 해석입니다. 함수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네. 자, 천천히. 자, 내가 그린 함수의 생김새를 봐봐. 너무 못생겼어. 그럼 뭐 하자? 일단 단순화 시켜봐. 단순화. 자, 상수항 일단 나중에 무시하자.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읽자.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뒤에 2의 x제곱을 준비해 놔야 되겠지. 근데 얘들아, 얘도 이 마이너스라는 건 일단 없었다고 치면 y는 2의 x제곱은 그릴 수 있는 가장 기본 함수 뭐죠? 밑 7보다 큰 함수는 0,1을 지나는 올라가는 함수다. 자, 근데 실제로 뭐가 돼 있어? 마이너스라는 기능을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2의 x제곱을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건 이 숫자 전부 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겠죠. x마다 y를 음수 줘야 되니까 따라서 얘는 원래 거에 비해서 마이너스를 작용한다는 거는 이거에 비해서 마이너스를 y에 주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x축 대칭이 일어나요. 이런 발상도 연습해야 돼요. 다시 한번 x축 대칭이 일어난 거야. 부호가 바뀌었다? 축 대칭이야. x축 아니면 y축인데 둘 중에 하나긴 한데 지금은 기하학적 생각해보면은 y가 더 바뀐다는 건 y가 더 바뀌었다는 건 x가 상대방이 부호 바뀌는 게 대칭축에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얘는 y가 부호 바뀌었네? x축 대칭을 했겠네? 라고 해석한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뒤집으면 데칼코마니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치? 그럼 여기까지가 일단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를 작용한 거지. 근데 실제로 뭐까지 돼 있어? 더하기까지 해줘야 되잖아. 네. 얘에 비해서 1씩 올리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노란색 그래프를 전부 다 한 칸씩 올리면 어떤 느낌이겠니? 그림 목숨. 그래서 느낌 있게 그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새로운 점근선. 원래는 x축이 점근선이었잖아. 네. 근데 한 칸씩 올리는 과정에서 점근선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y는 1층. 얘가 점근선인 것도 강조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 y축의 평행이동이 일어나면 지수함수는 무조건 점근선이 바뀝니다. x축 이동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y축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보기 문제 4번. 자, 여러분 이제 함수가 계속 복잡해질 건데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거는
기본형을 먼저 그리고 밀어서 그린다 또는 뒤집어서 그린다인데 부호가 바뀌는 장면이 있으면 뒤집는 것도 해줘야 돼요. 일단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풀어봐야 돼. 자, 보기 문제 4번입니다. 알았어. 자, 각각의 함수식을 보자. y는 같다 8분의 1에 e의 x제곱 곱하기 그 다음 더하기 1. 마지막 세 번째 y는 같다 마이너스 4배의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4꼴. 자, 이 각각의 세 함수를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정의역, 치역, 점근선 항상 지나는 점까지. 네. 자, 질문이 뭐라고? 정의역 구하시고요, 치역 구하시고요, 점근선도 구하시고요. 다음에 항상 지나는 네 번째 요가 좀 이상하네요. 항상 지나는 점. 자, 일단 이거를 다 그려봅시다. 첫 번째. 자, 문제는 무조건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리래. 네. 그려서야. 자, 일단 여기 1번 문제를 만났을 때 그래프를 머릿속에서 이 모는 중에다가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자, 이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 자, x축과 y축을 냅다 그려. 슉, 슉. 자, 그 다음에 순서를 잘 기억해. 일단 첫 번째 뭐 한다? 상수항을 일단 무시한다. 일단 무시해. 제발 무시하세요. 뭐를 먼저 그려야 돼? 2의 x제곱에 갓난애기를 그려야 되겠지. 갓난애기 상태, 기본형. 자, 미치보다 큰 애? 2는 1보다 크잖아. 따라서 올라가는 그래프를 일단 그려버리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실제로는 근데 얘가 얘인데 우린 얘를 그리는 거잖아. 그럼 뭐 하면 될까? 지수가 0이 되는 자리와 네. 상수항 자리가 눈에 띄어야 됩니다. 바로 얘는 얼마만큼 미는 작용을 더 해줘야 될까? 엔드야, 엔드. 이걸 한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 돼. 됐니? 혹시 보이니? 몇이야? 1만큼, 2만큼 미면 되겠지. 네.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해보자. 자, 그러면 이 x제곱 그래프에다가 자, x축 방향과 y축 방향 이러면 근데 둘 다 한 번에 해주면 말고 하나하나씩 얘 한 다음에 얘 하시면 돼요. 오케이? 해보자. 이거는 느낌이야, 일단. 자, x축 방향 1곡부터 먼저 밀어볼게. 자, 이 곡선을 밀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느낌 있게 그리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칸씩 민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그 곡선에서 연달아서 엔드 그리고 y축 방향 이만큼 또 밀어야 돼. 그치? 위로. 그래서 위로. 그래서 자, 지금 한 칸 민 상태에서 두 칸씩 위로 올면은 자, 그러면 위로 올리는 걸 얘를 기준으로 올리면 여러분들 뭐 색펜으로 막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풀 때는 그래서 막 그리시면 됩니다. 이거 정확히 못 그려요. 그래서 느낌 있게 그리고 따라서 이제 지운 다음에 얘는 y 점근선은 바뀌겠죠. 왜냐면 두 칸 올렸으니까 다 공중에 뜨잖아. 공중에 뜨는 거예요. 공중에 떠서 x축이 이제 위로 두 칸 올라가서 y는이라는 요 점근선을 가지면서 그려지는 게 이 그래프고 그 전에 그렸던 건 이제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부터 G3 그래프의 패턴입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첫 번째 정의역, 치역, 점근선 읽어볼게. 그러니까 정의역 볼게요. 자, 그래프를 그렸으면 정의역, 치역 따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근데 정의역의 뜻이 뭐죠? x들의 모임인데 네. 대입할 수 있는 모든 x. 근데 얘들아, 지금 이 그래프의 굴곡을 보면은 모든 x좌표가 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도 다 봐봐. 모든 실수가 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의역은 집합인데 네. 모든 실수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치역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치역을 눈으로 봐야 돼. 이 그래프에 화살표를 맞은 y좌표들의 모임이잖아. 함수값들의 모임인데 함수가 어디부터 다 맞았니? 이 칸씩 올릴 때 그 2보다 위의 숫자가 다 맞은 거죠. 그래서 얘는 자 y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y는 2보다 초과한 숫자인 실수. 하시면 돼요. 오케이? 세 번째 점근선. 얘들 점근선 어떻게 하면 돼? 점근선은 저 선의 식을 쓰면 돼. 얘들아, 이거는 지금 가까워진 선이 결국 2층이 된 거잖아. 2층. 따라서 y는 같다 2. 상수함수를 써주면 이게 점근선 쓴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네 번째. 얘들아 항상 지나는 점 뭐하는 소리일까? 항상 지나는 점. 줄여서 말할게요. 항지점. 자, 항상 지나는 점은 뭘까요? 바로 0,1 그런 애들. 그쵸? 자, 근데 지금은 얘들아 요거는 그냥 함수값 대입해 보시면 되겠네. 자, 봐봐.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라는 건 뭐 하는 소리냐면 이 식을 바라면서 그냥 지수가 0인 곳을 구하라는 소리예요. 몇 나가야 돼? x 몇 넣고 싶니? 몇 대입하고 싶니? 이상한수치 대입하자면 1을 대입하고 싶지 않니? 그럼 1 빼기 아니면 0 돼서 2의 0제곱 더하기 2까지 하면 몇 컴마 몇을 반드시 지나? 1,3을 지난다고 해석하시면 돼.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나는 점이라는 건 항상 지나는 점은 수학에서 0일 때를 많이 들어가요. 0일 때. 그래서 네. 지금은 지수가 0인 곳을 항상 지나기 때문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 해보셨는데 2번 같은 경우 있죠. 얘들아 2번은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면 얘들아 지수함수를 그릴 때는 식을 다듬고 나서 그릴 필요가 있다가 하나 예시예요. 얘들아 이거 2번은 식을 다듬어야 돼. 왜? 이거 한 번에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저는 못 그리거든요.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뭐야? 자, 이 식을 다듬으면 쌤 8분의 1 곱하기 2의 x제곱은 간단히 할 수 있어. 왜? 바로 2의 친척이죠. 네. 지수 법칙을 써보는 거예요. 얘들아 8분의 1 지수도 쓰면은 2를 세모가 보고 역수한 거니까 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일단 다듬어 놔야 돼, 식을. 자, 그 다음에 얘는 지수 법칙을 쓰면 밑이 같을 땐 더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지니까 얘는 2에 x 빼기 3제곱에다가 1을 뺐다가 같은 말인 거거든요. 네. 그 다음 뭐 하면 될까? 아, 무시한 채로 그린 다음에 밀고 밀어서 그리면 지수함수 그려주면 돼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번째는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식을 정리한 다음에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다 초점이 풀려서 무서워요, 진짜로. 앞에서 보면 무섭습니다, 진짜. 핀자가 보여요, 핀자. 정말. 자, 얘들아, 지수함수의 가장 중요한 건 기본형이란 게 있고 표준형이 있는데 모든 표준형 그래프는 네. 기본형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오케이? 네. 무시한 채로 그려. 그 다음에 밀고 밀어서 완성해요. 오케이?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만 되지 한 번에 풀 수 있는 공식은 없습니다. 좋아요. 일찍 와서 그런지 부작용이 힘듭니다. 거의 포커스에 있는 주제는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읽어보시고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할게요. 네. 자. 근데 얘들아 이차함수가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차함수는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하는 거 방향성까지 고려해야 되지 오히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 정도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에요. 지수함수는 이 정도면 선물 아닙니까? 아니 이거 아니면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거나 계속 올라가는 느낌인데 일단 그런 거를 평행이동까지 짬뽕하면은 네. 식이 복잡해 보일 뿐이지 구조를 보면서 그리면 돼요. 네. 자, 앞을 개념 팀 몇 문제 풀고 좀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좋아요. 자, 82쪽입니다. 82쪽. 얘들 대표 문제 같이 풀고 아래 있는 문제 연습 시간 줄게. 자, 일단 앞을 보세요. 그리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건 진짜 간단한 예제 문제예요. 자, 대표 문제 1번. 자,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지수함수의 뜻입니다. 얘들아,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 1대. 자, 다음에 올바른 보기. 올바른 거 찾기야. 보기를 구하시오. 자, 얘들아, 기억, 니은, 디귿이 있어요. 네. 자, 기억은 뭐냐면 얘들아 잘 봐봐. 게 y는 fx인데 fx입니다. 자, fx는 같다. a의 x 지수함수 맞아. 자, 기억은 뭐냐면 자, f 안에 p 플러스 q를 대입하면 fp 곱하기 생략 fq. 자, 그럼 니은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보다 여전히 뭐 작다. 디귿 fx1이 fx2랑 같을 때 1대 x1과 x2도 같아야만 된다. 자,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올바른 표현 고른 겁니다. 얘는 문제에서
단순하게 지수함수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이때 자 올바른 보기를 구하시옵니다. 이건 지수함수의 정의죠. 0보다는 크고 1은 아니다. 자 근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 기억 니은디 같은 게 맞는 거. 첫 번째. 자 기억을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 안에 요 숫자를 대입하면 각각을 대입한 값이랑 각각을 대입한 값에 곱한 만큼으로 처리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은 맞나요? 얘는 맞아요. 맞다라고 해석이 돼요. 왜? 자 일단은 좌변 해석해보자. 얘는 뭐야? P 플러스 Q를 X 자리에 집어넣으면 얘를 해보자. 자 FP 플러스 Q는 A에 X 자리에 P 플러스 Q를 대입한 결과겠지. 근데 VS 자 근데 이거는 FP 네. FQ야. P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PP. 이거 뭐? FQ는 X자리에 Q리면니까 AQ잖아. A의 Q제곱. 네. 곱하기 그럼 여러분들 이게 같아집니까? 이건 되는 거죠. 왜? 네. 지수 법칙이 우리가 도장을 줬기 때문에 곱할 때는 지수기 더해진다니까 맞는 말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기억은 대입해봤더니 되더라라고 하시는 게 올바른 생각입니다. 오케이? 네. 니은 얘들아 x랑 x가 오른쪽이 더 클 때 두 번째 게 더 커. 그때 x를 대입한 값이랑 x를 대입한 또 여전히 오른쪽이 클까? 이거는 페이크예요. 틀린 말이겠어. 왜죠? 바로 여러분들의 답변은 이겁니다. 답변! 바로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해야 돼. 왜냐 그때 다른 거 아니야?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A가 뭐라고 돼 있어? 0보다는 크고 1이 아닌 밑이야. 네. 근데 지수함수는 1일 때랑 1과 0 사이일 때는 규칙이 바뀌잖아. 계속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둘 중에 하나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지 맘대로 명제를 썼어. 무조건 x가 크면 y값도 커질 거야 라는 건 반드시까지는 아닌 거죠. 왜? 반례가 있어요. 반례. 1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밑이 1보다 작은 수일 때는 반대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항상까지는 아닌 거죠. 오케이? 네. 니은은 증가함수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응 아니야. fx는 그냥 지수함수지. 그때그때 다른 거지. 오케이? 네. 디귿은 맞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내고 싶어서 빨리 하고 싶은데 얘들아 y 값이 같으면 그 원인이 같아야 된다. 이게 흔히 말하는 맞죠, 말이죠. 1대1입니까? 같은 말이거든요. 네. y가 같았다면 x도 반드시 같다라는 명제는 이거는 1대1입니까를 물어본 거고 지수함수는 1대1이 맞기 때문에 동글 펼쳐서 기억과 디귿만 올바른 말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방금 제가 기억 니은 디귿에 하나하나씩 예시를 줬어요. 오늘 한번 꼭 그 말이 특히 들렸으면 좋겠어요. 니은이 좀 거짓말인 이유가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조금 보이기 때문에 위치보다 크다는 보장이 없죠. 위치보다 크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자, 170번 확인일제 있거든요. 확인일제 170번 일단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해보세요. 고민 먼저 해보세요. 170번 지수함수 y나 ax가 있을 때 올바른 거 모두 찾기.
좋아요. 자, 문제 질문을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가 이 문제 질문입니다. 자, 하나하나씩 올바른 거 찾을 때 의심하면서 읽어야 돼. 이 사람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말고 틀린 말일 수 있다라는 가정도 하면서 읽어야 돼. 자, 첫 번째. 자, 자, 지금 지수함수가 맞으면 A의 X제곱이라고 치면 자, 기억 문자는 항상 참이야. 모든 실수 P마다 좌변의 의미랑 우변의 의미가 똑같아질까? 항상? 네. 되죠? 네. 왜? 진짜로 대입해보세요. 얘들아, FEP가 뭐야? 그 A FEP는 X자리에 EP를 대입하라는 소리니까 FEP는 뭐가 돼? A A의 EP승 제곱승. 그래서 네. 얘들아, 근데 우변은 뭐야? FP? A제곱이야. A제곱이야. 그럼 FP는 뭐야? FP는 해보면 X에 P를 대입해줬으니까 그런 정도가 있겠지. 자, 근데 그 A의 P제곱에다가 2를 제곱. 제곱이라는 연산을 하면 지수의 지수는 곱한 만큼이 같아지겠죠. 네. 그래서 기억은 그냥 반박할 수 없는 지수 법칙을 쓰는 같은 말이니까 참이에요. 오케이? 네. 얘들아, 니은은 이 거짓말이에요. 왜지? 문제 읽어보자. A가 0과 1 사이 0과 1 사이 1대야. 그럼 뭐하는 소리야? 밑이 1보다 작다니까 0 좀 작아. 즉 밑이 작은 숫자인 거잖아. 그러면 그때 지점수 어떻게 그려져? 옆에다 그리면 내려가면서 그려진단 말이야. 네. 부정적인 방향. 그치? 근데 그럼 이 사람은 x가 크면 y도 더 커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x값 두 개에 대해서 작아요. 오히려 y값은 오히려 전 단계가 더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등호가 많이 안 돼요. 이쪽으로 벌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거짓말 취급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마지막 디귿이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마지막 디귿이 어려웠을 거예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 물론 여기 정답을 봤으니까 알겠죠? 네. 근데 그 이유까지 왜 맞아요? 이거? 저 대수로도 잘 안 보죠. 그래요.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정답. 자, 이거 디귿이 좀 까다로워요. 네. 이거 하고 쉴 거야, 얘들아? 자, 디귿 한번 해보자. 일단 정답을 치자.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실수 PQ에 대해서 여기다가 한번 그냥 말 그대로 한번 해볼게. 이게 뭐지? 이만큼을 여기다가 대입하라는 소리지. 자, 해보자. 자, A의 X자리에 2분의 P 플러스 Q를 진짜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 A에 요만큼의 지수로 보면 되겠지. 네. 몇인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자, 그 다음에 얘랑 vs 얘는 2분의 fp 플러스 fq는 뜻이 뭐야? 분모분의 분자인데 근데 x자리에 p 대입한 거 요거죠. 요거죠. 네. 됐습니까? 그냥 따라옵니까? 안 돼. 힘내. 자, 근데 우리 좀 봐봐. 왼쪽은 뭐라고? A에 2분의 P 플러스 Q승이야.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부등호 방향이 이 물음표인데 우변은 2분의 A의 P승, A의 Q승이야. 그치? 네. 회장님? 자, 근데 이게 되는지 우리 어떻게 알지? 자, 일단 부등식이 되는 동안에는 잠깐 동안 조작을 해보자. 네. 야, 양변을 2배 해봐. 2배 그럼 어떻게 돼? 2배에 다 왔어요.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지, 문제로. 네. 얘랑 얘 같은 말이잖아. 2배 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요거는 반드시 됩니다. 왜? 고1 때 배웠던 산술기 합수식이. 아. 얘들아, 봐봐. 왜냐면 지금 문제 질문을 다시 써볼게. 이만큼과 이만큼을 더한 값은 크거나 같을까요? 클까요?가 질문인데 저기에 E에 A에 이렇게 써져 있다는 게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 사실상 의심해 보면은 이게 양수랑 양수죠. 네. 왜냐면 몇인지 몰라도 어떤 밑이부터 크면 0보다 크면은 얘는 양수값이고 양수값이고 따라서 자 산술 기하 분식이 뭐였냐면 생각나세요? 그 더한 값은 곱한 값보다 크다. 맞아요.
더한 값은 크거나 같다가 보장이 돼 있어. 언제?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한 다음에 루트 치고 2배 한 거. 즉 2배의 루트 얘랑 얘 곱한 거. 근데 이 식을 조작하면 곱할 동안에는 지금 똑같으면 이거는 지수밖에 쓰면 P 플러스 Q제곱이잖아. 네. 그 다음에 루트는 2제곱이 생기니까 2제곱 넣으면 다시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분식이 먼저 되니까 이것도 된다고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산술기하 분식은 같아도 됐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같다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틀린 말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지금 스트릭트하게 정확한 게 맞아요. 왜냐면 산술기하 분식이 등시 성립 때 언제였죠? 같을 애초에 앞에 거랑 같을 때가 그 산술기하 될 때잖아. 네. 근데 지금 같을 수가 없지. 네. 왜? 서로 다른 두 지수라고 돼 있잖아. 왜냐면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지수 시키니까 얘랑 얘는 같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얘랑 얘 같을 리가 없고 서로 다른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하분식을 썼을 때 부등호 방향이 크다 방향밖에 안 됩니다. 같을 거를 빼도 된다는 거라서 디귿은 좀 심오한 해석인데 될 수밖에 없다. 오랜만에 등장한 산술기하분식 지수법칙 버전으로 쓴 거예요. 네. 오케이? 네. 그렇게 낼 수도 있다는 걸 고민해 보세요. 좋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하겠습니다.